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연입니다. 오늘의 책은 박소윤의 AI도 모르는 소비자 마음입니다. 요즘 AI가 마케팅에 가담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유능한 마케터가 되기 위한 3가지 자질. 박소윤의 AI도 모르는 소비자 마음을 들려드립니다. 여행 비즈니스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열의 9은 에어비앤비를 떠올릴 것이라 확신한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3인방은 조 게비아, 네이선 블레 차르지크, 브라이언 체스키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191개 이상의 국가에 3만 4천 개 이상의 도시에 6천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라는 대기록을 지니고 있지만 그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다. 조 게비아의 아파트에서 똘똘 뭉친 3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결의와 열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다. 바로 사업 자금이다. 그래서 이들은 궁여지책으로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시리얼을 만들어 팔았다. 3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일화다. 이 덕분에 이들 창업자는 끈질긴 생명체의 대명사라는 바퀴벌레라는 별명도 얻게 된다. 하지만 사업 초창기 에어비앤비를 믿고 적극 지지해주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했다. 성장이 절실했던 에어비앤비는 결국 Y 콤비네이터의 도움을 받는다. Y 콤비네이터의 중심에는 실리콘밸리의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폴 그램이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폴 그램과 Y 콤비네이터의 지원에 힘입어 성공 반열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폴 그램도 처음에는 내 집 한쪽을 내주는 이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3인방을 지원한 것은 순전히 오바마 시리얼, 그들의 강한 열정에 더욱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에어비앤비 사이트가 시작되고 뉴욕에서 40명 정도의 호스트가 반신반의하면서 사이트에 방을 올린 시점이었다. 창업자 3인방은 폴 그램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기회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절한 질문을 던지고 자문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세가 아닌가? 유능한 스승에게 묻고 배우고 탐구하는 것은 성공을 꿈꾸는 이들의 기본 소양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 스승은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만큼 남다른 면이 존재했다. 즉 어느 날 폴 그램은 3인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 왜 이러고 앉아있나? 나에게 질문하지 말고 당장 뉴욕으로 가서 호스트들을 만나봐야지.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즉 질문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다. 왜 나에게 묻니? 너희 사업 서비스 타겟에게 질문을 해야지. 폴 그램의 주문에 3인방은 유레카를 외쳤다. 그리고 주말마다 뉴욕으로 날아갔다. 실리콘밸리에서 비행기로 편도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3인방은 그곳에서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들을 챙기고 호스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간다. 에어비앤비 서비스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서비스도 개선한 것이다. 일례로 3인방은 현장에서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려면 멋진 방 사진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호스트들에게 전문 사진사를 보냈다. 에어비앤비는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들이 질문할 대상은 유명한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고객, 즉 소비자라고 불릴 수 있는 군단이다. 최종 소비자라는 명확한 대상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답변을 실행한 결과 성공에 이른 것이다. 유능한 엑셀러레이터가 매출 상승의 기회를 찾아준 것이 결코 아니다. 비즈니스 대상인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 그들 성공의 견인차였다.
페인 포인트는 원래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나름 꽤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원어 그대로는 통증점, 아파하는 부분 정도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를 충족되지 못한 소비자들의 욕구, 소비자의 불만, 불편한 것 등으로 마케터답게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에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아플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누구나 다 아프다. 또 아프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아파서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람 대부분은 짜증이 난다. 이때 누군가 통증을 어루만져줘서 낫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것이 있을까 싶다. 마케팅에도 이와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우리 인생과 마케팅은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모든 소비자는 아프다. 그래서 소비자 스스로 그 아픔을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대놓고 드러내는 일도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려 본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전자의 경우 마케터가 페인 포인트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만 후자의 경우는 찾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몰랐던 나의 불편한 점을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면 바로 그것은 성공 비즈니스, 성공한 제품, 성공한 브랜드가 될 것이다. 소비자는 고마워서 그 제품을 사고 사랑해 줄 것이니까 말이다. 결국 마케터는 소비자에 대해 넓고 깊은 이해심을 지니고 그들의 삶을 향상한다라는 자세를 지니면 되는 것이다. 불편함, 페인 포인트가 해결돼서 그들의 일상에서 행복해지는 당신의 소비자를 상상하라. 그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니며 지갑을 활짝 열 것이다. 복잡하든 단순하든 신선하든 진부하든 당신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이 당신의 서비스와 제품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느냐를 잘 알고 알아채야 한다. 불편하게 라는 단어를 상기하기 바란다. 편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불편하면 아프고 귀찮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럽다. 결국 페인 포인트는 페인이 들어가서 다소 불편해 보이지만 이를 편하고 즐거운 쪽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해피 포인트로. 소비자 근시 안에서의 탈피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페인 포인트에 대한 공감 단계를 거쳤다고 본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다. 분명히.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의 발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마치 탐험가의 여정에 비유하고자 한다. 탐험가는 미지의 영역을 조사하고 뭔가를 찾아내고 밝히기 위해 떠나지 않는가? 당신은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발굴하러 길을 나서는 마케터이자 동시에 탐험가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설레기도 할 것이다. 이때 당신의 탐험길에 맨손이 아닌 당신의 탐험을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면, 탐험가가 훌륭한 도구를 지니고 있다면 그의 여정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을 소비자 페인 포인트 탐험 도구 빅5라고 한다. 탐험가가 사용하는 각각의 도구는 그 개성이 뚜렷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상대적 우위, 상대적 열위에 놓인 도구는 없다고 본다. 단 당신이 처한 상황이나 종사하는 업의 특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의 도구로 모든 탐험이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해보는 것이다. 도구의 힘을 빌려서.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만의 유일한 힘을 느끼면서 빅5의 탐험 도구들을 때로는 다양하게 혹은 때로는 한 가지만 잘 활용해서 페인 포인트를 부드럽게 다듬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깎아내보기도 하면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라. 그러는 과정 중에 빅5 외에 당신만의 도구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어록처럼 질문을 멈추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곁들인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나 소비자가 처해 있는 맥락에 대해서 훤히 꿰야 한다.
인풋, 사전 지식이 분명히 반영된 질문이 없이는 아웃풋,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질문의 원리는 딱 이것이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소비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질문하는 일은 얼핏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그냥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질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질문이 지닌 단단한 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질문은 호기심에서 출발하면 된다. 그 호기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why다. 진부하고 뻔해 보이는 것에도 why라는 의문을 품자. why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why를 잘 활용하면 당신은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창의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책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듣는 10분은 여기까지입니다.